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이제 2021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는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올 한 해 가장 크게 이슈가 되었던 10대 뉴스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연결돼 있죠?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올 한 해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 이승기 변호사께서 뽑은 2021년 올해 10대 뉴스. 그 첫 번째 뉴스가 뭘까요? 예, 첫 번째는 코로나19 유행에 멀어진 위드 코로나입니다. 2020년 1월 20일 이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후 이 코로나19 유행이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특히 백신 접종률은 인구 대비 80%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그 델타에 오미크론까지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이 그토록 기대하던 이 집단 면역은 요원해졌습니다. 결국 이제는 허무하게 사라져버렸죠. 그런 기대가. 지난 11월 1일 시작된 이 단계적 일상 회복도 47일 만인 12월 18일에 이제 중단이 됐고요. 현재 위중증 환자가 하루 1,000명대까지 급증을 했고 또 중환자 병상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탓에 의료 체계도 지금 붕괴 위기로 내몰린 상황입니다. 다시 과거의 삶,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에 일상으로 돌아갈 걸로 이제는 기대를 계속 해왔지만 지금은 4단계 거리두기 수준으로 이미 다시 돌아갔고요. 예. 내년에도 코로나19와의 이제 지리한 싸움이 이어질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과연 우리 인류가 언제쯤 코로나19를 극복할지 모두의 숙제로 남은 상황입니다. 예, 언제나 그렇듯이 곧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 자, 그럼 두 번째 10대 뉴스는 뭡니까? 예, 두 번째는 구테타 주역 노태우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 사망입니다. 13대 대통령을 지낸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10월 26일, 그러니까 향년 89세를 일기로 이제 별세를 했고요. 그로부터 28일 뒤인 11월 23일에는 11대, 12대 대통령을 지낸 이 전두환 씨가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육사 11기 동기인 이 두 사람은 군부의 사주직인 이 하나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신군부 세력이죠. 신군부 세력을 끌고 12.12 군사 구테타를 이제 함께 일으킨 이제는 정치적이자 정치적 이제는 동지인데요. 이후 전두환 씨는 이 전국을 장악한 뒤에 계엄령을 선포하며 1980년 이제 서울의 봄으로 상징되는 이 민주화 바람을 짓밟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또 유혈 진압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1987년 1월 14일에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민주화 열기가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이 6월 민주 항쟁으로 이어졌고요. 당시 이제 민정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직선제 개헌을 약속하고 1987년 체제 이후 첫 직선 대통령에 선출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퇴임 후 두 사람은 군사 쿠데타와 5.18 무력 진압 그리고 수천억 대 규모의 비자금 조성의 혐의로 함께 수감됐다가 1997년 이제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특별 사면 조치로 석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한 두 사람이었지만 그 죽음을 두고 이제 여론의 평가는 상반됐는데요. 먼저 생전에 아들인 노재현 변호사가 사죄의 뜻을 밝히고 유언으로 이제 반성의 뜻을 남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는 이 국가장으로 치러졌고 추모의 발길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마지막까지 어떠한 사죄도 없었던 이 전두환 씨의 장례는 이 가족장으로 치러졌고 정치권도 조문을 피했고 또 이 여론 역시도 매우 안 좋았죠. 과거 그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웠던 김영삼,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서 그 독재 정권의 주역이었죠. 전두환 씨와 또 노태우 전 대통령 그리고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모두 세상을 떠나면서 산업화에서 민주화로 이어지는 현대사의 한 페이지가 완전히 넘어갔다고 볼 수 있겠는데 뭔가 좀 마음이 좀 착잡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10대 뉴스는 뭔가요? 예, 세 번째 10대 뉴스는 영선 대선 후보 이재명, 윤석열 등장입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이 이 경기도지사 출신의 이재명 후보를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후보를 각 대선 후보로 선출하면서 이 내년 3월 9일 예정된 20대 대선 레이스가 이제 본격화됐습니다. 네. 특히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이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거치 이제 정치인이지만 이 국회의원 경력이 전혀 없고요. 또 윤석열 후보는 아예 정치 경험 자체가 전무한, 한마디로 두 후보 모두 여의도 정치를 전혀 경험해보지 않았다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이대로라면 내년 대선에서는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사상 최초로 국회의원 영선 대통령이 선출되는 건데요. 이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이 정치 혐오가 기존 정치권과 좀 거리를 둔 이 두 후보를 선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뭐 내년에는 이제 3월 9일에 그 대선, 또 6월 1일 지방 선거까지 선거의 계절이 이제 돌아온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는데, 과연 어떤 후보가 국민들의 선택을 받게 될지 기대도 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10대 뉴스는 뭡니까? 예, 네 번째 10대 뉴스는 LH 직원 땅 투기 의혹 분노의 여론입니다. 지난 3월 이 민병가 참여연대의 폭로로 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러니까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후보지에 땅 투기 의혹이 이제 세상에 드러났는데요. 예.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타명으로 땅을 구매해서 큰 이익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고요. 이전 신도시 후보지에서도 이제 비슷한 의혹이 계속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LH 사태라고 부르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값 이제 폭등으로 가뜩이나 성남 민심에 이제는 불이 붙었고요. 이는 곧 지난 4.7 재보선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참패한 그런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LH 사장을 지낸 이제 변창흠 당시 국토부 장관도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이제 물러났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의원들의 땅 투기도 좀 조사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일었고요. 결국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조사해서 25명의 현역 의원이 이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하나 아쉬운 건 이번 사태의 후속 조치로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가 LH 해체 수준의 조직 개편을 단행할 것이다 라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이 눈에 띄는 개편안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국민들을 가장 또 분노케 한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LH 땅 투기 의혹이 아닌가 싶은데, 좀 하루빨리 좀 재발 방지책이 좀 나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자, 다음 10대 뉴스는 뭔가요? 예, 이번엔 좀 기분 좋은 뉴스로 좀 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뉴스요? 예, 다섯 번째 10대 뉴스는 바로 K컬처 세계를 휩쓸다입니다. 그래요. 올 한 해 이 코로나19도 막지 못한 이 바람이 있는데요. 바로 K컬처 바람입니다. 먼저 올 4월 배우 윤여정이 한국계 이민자 가족 이야기를 다룬 미국 영화 이 미나리로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제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화사에 이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올 여름 이제 글로벌 OTT 서비스인 이 넷플릭스를 통해 이제 공개된 한동혁 감독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이제 글로벌 신도림을 일으키면서 한국 드라마 최초로 전 세계 넷플릭스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거기에 이 넷플릭스가 총 83개국에서 서비스가 되는데 이 모든 83개국 전체에서 한 번씩 이 TV 프로그램 부분 1위를 찍는 그런 아주 진기록을 세웠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내년 1월 9일에 열릴 예정인 제79회 그 골든글러브 시상식, TV 시리즈 드라마 부문에서 오징어 게임이 그 작품상 후보로, 그리고 또 배우 이정재와 오영수도 각각 남우주연상과 또 남우조연상 후보로 지명이 되는 그런 또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예, 뭐 사실 이제 수상 여부와 상관이 없이 정말 우리 배우들이 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이제 뭐 뿌듯해지고 이제는 뭐 자부심이 이제 생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K컬처의 이제 본제라고 볼 수 있죠. 이 방탄소년단 역시도 이제 신곡 버터와 퍼미션 투 댄스 그리고 마이 유니버스로 모두 합쳐 12주간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을 차지했고, 또 지난 11월에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아시아 뮤지션으로는 최초로 대상을 거머쥐면서 또 K-팝 신도림을 이어갔습니다. 네. 정말 이걸 보면은 이 정치에 실망하고 경제난에 힘겨운 우리 국민들이 진짜 우리 아티스트들로 인해 이 위로를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마지막을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참 오늘 그 이슈들을 보면은 참 희노애락 모든 그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좀 여기까지 듣고 내일 또 올해의 10대 이슈 그 두 번째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시사평론가 리엘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